자, 오늘 기준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볼게요. 오늘요, 10시 이후에 봤더니 없더라고. 오늘 뭐, 명신산업, 포스코인터, 그리고 Y젠터, 요 정도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종목 그 검색기 우리 포착된 거의 기준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뭐, 어제 변동성 매매 기준 잡혔으면 초대박이었을 텐데, 그죠? 어제 Y젠터부터 해서, 바이오니아부터 해서. 근데 일단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는 요 종목군들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율 뭐 금액은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그 기준 잡은 게 전체 포트에서 2% 이상 수익이 발생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어제 포트폴리오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오늘 수익 보면은 와우, 월등히 높죠. 주력주에서 다 움직여줬으니까. 어찌됐든 결론 기준은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 뭐 단기라고 해도 가져가는 이제 명신산업이나 Y젠터는 개별 기준에 최대 10%까지 채워드린 거고, 포스코인터는 뭐 1%, 최대 2%의 교육용인 거고, 나머지 이제 주력주는 요 위에 이제 우리 주력주들에 대해서 비중별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결론은 충분히 매우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장 마감 이후에 그 우리 그 전체 시황 부분 이런 부분 다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기준에 변동성 매매에서 아유 뭐 윤정도 뭐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다 그러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네. 변동성 매매 종목도 하나도 없고. 근데 결론은요, 보시면 이래요. 일단 어찌됐든 그 거래대금 최상위 50위 정도를 놓고 보면서 한번 역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었는지 우리 기준에서 뭐 변명도 아니고 이거는 실질 심리적인 면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소니드 같은 경우에 8% 움직였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시가총액 1770억, 우리는 안 들어가요. 현대차 오늘 변동성 매매 할 수는 없는 거고, SDI도 뭐 변동성 매매 등락률이 아니죠. 상신전자의 기준에 27%인데 시가총액 900억짜리,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우리가 이거 편입하십시오 뭐 대박입니다, 이거는 쓰레기지. 그렇게 얘기하는 윤정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 사인을 준다는 자체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은 있으시잖아요. 개별 매매로 혼자 매매하는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방 안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우리 그 VIP, VVIP 회원님들께 이거를 상신전자 끝내주고, 뭐가 끝내주는데? 뭐가? 보도자료 나온 거? 이런 종목은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주주 지분 46%인데 뭐 멀쩡한 회사죠. 근데 저평가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거고, 주가가 오늘 26% 올라갈 때 기준에 단 한 개의 주가의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의무 공신 단 한 개의 흐름도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움직이는 거야. 왜 움직이니? 보도자료야, 보도자료. 그냥 뉴스, 흔히 얘기하는 아무 내용도 없이 공시도 안 나오는 거를 주가가 움직이면, 또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도 이게요 끝내주고요. 그러니까 뭐가 끝내주는데? 특징주, 상신전자, 테슬라 주총에서 히토리 없는 트레인 개발 공식화 강세, 얘가 그게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그게 이슈지, 심리지. 그런 흐름에 매매 기준이 잡혀서 지금 5만 주라고 해도 이 호가 기준은 5만 주면은 얼마예요? 3억? 에이, 오늘 전체 거래는 뭐 770억이긴 합니다만 뺑뺑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 그러면 막 자산에 10%씩 들어가나? 아니잖아요. 응? 결국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800억짜리 이런 종목에 관심 갖지 마시고, 금양 같은 종목도 결국은 이제 뭐 어찌됐건 갭상승 3%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미끄러지잖아요. 원래 거래대금 하루에 얘도 1조를 넘기던 종목이 800억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삼화전기 시가총액 1800억짜리 대박 나셨죠? 상한가 잡으셨죠? 그냥 막 그냥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이제 그 메이저들의 수급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다 놓고 보셔야 되고, 얘도 아비코전자도 22% 등락이지만 1960억입니다. 뭐 개별 매매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디선가 방송이든 어디선가 뭐 매수 사인을 받아서 매매를 했다. 그럼 지들이 잘나서 이게 뭐 대박날 종목이어서 잡아주고 그 개념이 아니죠. 어찌하다 보니 운 좋게 이런 종목의 변동률이 한번 나와줬을 뿐이지, 이걸 뭐 지들 말로는 어디서 매집했다는 표현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매집할까?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결론은 만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오늘처럼 거래가 수반될 때 한번 반짝 들어가서 변동성 매매 툭 건들고 나오는 거지, 적은 금액으로. 이거는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NU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명신산업 오늘 변동성 매매로 한번 들여다 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최근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거래로 오늘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기대할 수 있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수장비 쪽의 기준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의 기준,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볼게요. LG화학도 오늘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YG엔터도 변동성을 기대했지만 우린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변동성이. 근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어때요? 14만 1000주 얘기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교육용으로 그 1%를 조금 전에 편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1억 7천만 주, 여기는 1870만 주. 똑같은 14만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 가까운 수급이 또 들어와 있어. 얘도 얘기할 게 무지 많아요. SM과 JYP와 함께 21년도 5월 이후에 매집이 들어왔다가 오너드 리스크 때문에 그 비중 싹 빠져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 사실은. 엔터주들 중에서 SM, JYP 이렇게 다 있는데 얘만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모멘텀은요, 실적 저평가요? 아니 개뿔 무슨 저평가요? 고평가지. 프리미엄 높아요. 근데 수급 논리죠. 우리는 지금 비중 갖고 오고 있고 12일부터 계속 72,300원부터 그냥 뭐 상한가 수준이죠 지금. 다른 데서 엉뚱한데 이런 데서 상한가 잡겠다 말 같지도 않은 꿈꾸지 마시고 YG엔터 같은 종목에서 비중 조절 잘 하셔서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래도 얘도 오늘도 변동성이 안 나오는 게 거래대금 때문에 그래요. 없죠. 큐브스 860억 이런 데서 일부 수익이 났다 해도 결국은 이런 데서 망합니다. 성호전자, 뭐 EV 첨단 소재, 여기도 뭐 개별 매매는 상관이 없는데 투자 경고까지 들어간 종목을 매매 사인을 드린다.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어때요? 에이, 이건 아니죠. 그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 1000억. 기아의 경우도 이제 뭐 추세 매매 기준에 올해 들어서만 60% 올라서요. 이런 데서 실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차상 최대치 실적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 경동 인터내셔널 2,690억. 지금 장에서는 1.2만짜리 뭐 그렇게 보실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성화성 마찬가지. 바이오니아 결과적으로는 또 어때요? 프로그램 개장 초에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손바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들어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 뭐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으로 확 내려놔 버렸죠. 현혹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성호혜택의 경우도 전일 기준에는 수급이 공격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면서 흐름이었는데 얘도 8천만 주예요. 오늘 이제 1% 가까운 매도인데 뭐 어제는 회사가 좋았다 오늘은 안 좋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실 만한 위치긴 해요. 근데 거래가 계속 터져줘야죠. 최소 얼마? 최소 2천만 주씩 터져줘야 어제처럼의 변동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주 가지고는 안 돼. 1,000억 가지고는 추세 매매는 할 수 있어도 변동성 매매까지는 어려워요. 그럼 얘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이제 기아와 현대차의 강세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쪽도 변동성의 확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지 얘를 안고 가진 않아요. 왜? 얘를 뭐 하려고 안고 가? 저평가. 뭔 저평가 얘가? 현대차 기아를 보셔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다. MDS 테크? 얘도 아니지 뭐 2천억짜리에. 그리고 나머지 없죠 지금. 없어요. 변동률이 있는 거 이지?
얘도 뭐 우리 방안에서 예쁜 국님도 매매하시고 하시는데 개별 매매 정도 보시는 거예요. 개별 매매. 예? 거래 대금이 없고 시가총액이 작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예 필요 없어요. 엑스게이트 이런데 말장난에 다 속아서 물량바지 다 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하여간에 HLB 같은 경우는 윤정도가 어찌됐건 큰 실수한 거고 15% 이상 안 따라붙는다 해놓고 15% 이상의 교육 1%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조정을 비중 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막 5% 10% 들어가시면 또 안 되죠. 응? 이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어제는 이제 그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 매매여서 수식이 나오고 편입 신호가 나오고 한 10% 정도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문자가 거꾸로 위로 날아가 가지고 결국 이제 손절이 돼버린 상태고 좀 이로 인해서 낭패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간에 HLB라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점 명확히 잡아놓고 그 기준 테두리에서 제대로 잘 설정을 해드릴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7,500만 주하고 명신산업 YG한테 1,870만 주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똑같은 뭐 15만 주 아까 기준에 15만 주였거든요. 지금 그 매수 신호가 나온 게 31,000원대하고 재차 매수 신호 재진입 나온 게 3750원 이렇게 나왔는데 31,000원대 나올 때가 프로그램 수급이 10만 주. 그리고 지금 18만 주. 그러니까 주가 눌리면서 조금 더 들어왔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좀 제한적이다. 다만 대주주 지분이 81%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수급이거나 뭐 그 제한적인 수급이진 않아요. 긍정적입니다. 오늘의 거래가 내일 더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5조 4천억짜리이기 때문에 1,500억 정도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대금 치상이 오늘 기준에 10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9인가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는 늦게 나왔어요. 나중에 거래 터졌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거라서 조금 빚이 많은 거고 개장 초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실패가 돼도 들어가는 게 옳죠. 지금은 이제 39,000원에 교육용 1% 나간 거고 추가 편입은 안 들어가요. 추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굳이 왜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 대화가 장중에 나왔던 것도 35만 원에서는 아우 나 거기서는 그 정도 오면은 위에서 잡은 물량 손절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기준에 뭐 말씀드린 최소 거래량 150만 주 또 100만 주 100만 주 갖고는 솔직히 안 되죠. 25조짜리가. 그러니까 뭐 150만 주 욕심 같아서는 200만 주 이렇게 터져주고 양봉이 35만 원까지 나와주면은 그거는 차익 실현 손절 이 개념이 아니라 매수죠. 그냥 그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명목적인 가격적인 부분 얘 올라라. 그 막상 오르면 거기서 다 팔아버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집돼 있는 이후에 지분 신고까지 한 이후에 시장 영향도 있고 어찌됐건 눌려져 있는데 아우 지겨워. 35,000원 오면 정리해야지. 근데 35,000원 올 때 기준은 양봉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 없이 올라와서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정리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린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32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는 어때요? 거래는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67만 주야. 거래대금 순위는 위에 올라와 있는데 시장이 약한 거예요 지금. 하루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4종목 5종목씩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 대로 대처하시면 돼요. 그 매매 사인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그리고 DR텍 2천억짜리죠. 안 된다니까. 응? 개별 기준 이외에는. 서울반도체도 1조 미만이긴 하지만 뭐 업종 대표주고 뭐 어찌됐든 LED인가요? LED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최강자,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메이저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대주지분 이외에는 메이저의 인정폭이 제한적이죠. 명신산업 뭐 매수강도 확 들어와요. 프로그램 쪽에서 한 3만 주 정도 한꺼번에 들어왔나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음봉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더더욱 뭐 시가총액을 떠나서 음봉이어서 갭상승 이후에 순간적으로 이제 28%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러나서 이제 음봉인 거죠. 뭐 개장초에 뭐 시간에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개장초에 잘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20%까지 따라 붙잖아요. 뭐를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이때 빠바박 따라붙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꼴이고 음봉인데 이걸 뭘 들어가? 이걸 갖고 수익 났다 하는 친구들은 뻥쟁이지. 뭐 우리는 그 이전에 매집을 했어요. 아니 하루 거래 대금이 무슨 10억 20억짜리를 무슨 매집으로 개뿔이나 저평가하고 성장주에서 매집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은 항상 뭐 대바닥 준다 해갖고 별 이상한 종목, 거래도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물량바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퍼스텍 2,500억 개별 매매 이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이닉스 사시고 기아 사시고 현대차 사시고, 방송 나와서 현대차 좋아해 기아 좋아해 놓고 유료 가입하면은 엉뚱한 또 소형 잡주 주는 이런 그 흐름에 연동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변동성 매매를 한다고 해도 없는 날, 종목이 없는데 무슨 변동성 매매야. 어제 같은 경우 대박이잖아요. 어제는 시가총액 대형주에서의 변동성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쪽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집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려도 저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금 회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수급 어때요? 이 앞전에 95,000원 당연히 넘길 수 있는 104,500원 뚫을 수 있는 그 수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기도 과하죠, 올해 들어서는. 근데 작년 9월 말 10월 대비해서는 수급 보세요. 수급. IT 쪽의 수급. 자동차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에요. 자동차. 현대차가 1조 4천억 매집돼 있어. 기아가 9천억 이상. 그러니까 저런 50%, 40%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LG와 포스코 퓨처엠, 현대로템 눌려져 있지만 수급 범위, 얘도 마찬가지로 눌렸지만 수급 범위.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다시금 이제 좀 돌려주는데, 분봉의 거래를 터뜨리는 거래가 뭐예요? 일단은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이 지금 잡아 끌어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순간적으로 뭐 한 3만 주? 바박 치고, 결국은 주가의 그 흐름은 메이저가 잡아가는데, 글쎄 뭐 이 5만 주부터 해서 저 위에 물량을 왜 깔아놓은지는 모르겠어요. 눌러놓고 더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터져준다면 이런 쪽의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는 게 옳다. 거래가 안 터지면 그럼 못 보는 거지. 명신사람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보는 거예요. 거래가 터져질 때, 그 터진다는 관점이 최소 20위 안에. 그럼 거래대금 1,500억입니다. 그게 그래서 700만 주를 설정한 거고, 지금 어제 시장의 기준에 20위가 1,500억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변동성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장이 되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 왜요? 종목이 계속 튀어나와. 종목 검색기로 튀어나와요. 근데 뭐 실시간 계속 저렇게 떠 있나? 아니잖아요. 어제 내내 떠 있던 거는 Y젠터, 바이오니아 이 두 개가 내내 떠 있었죠. 그리고 장 막판에 HLB가 확 튀고 올라온 거고. HLB는 제대로 이제 종목 검색기 이렇게 딱 신호 나올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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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HLB는 어제 사실은 수익인데, 윤정두가 바보 윤정두인 거죠. 흥분해가지고 터집니다. 이걸 못 사요. 이걸 매매 못해 막 그래가면서 결론은 HLB의 기준에 말도 안 되게 15% 이상에서 매수 사인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낭패. 근데 여기는 1%를 들어갔고, 바이오니아는 교육 기가 막히게 해드렸죠. 얘는 매수 사인을 안 드렸어요. 근데 교육 기가 막히게 해드리고 변동률은 나와줬고, 성우하이텍도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라고. 왜? 1조 미만이니까. Y젠터는요 12일 이후에 얘는 지속 매수죠. 우리도 1%에서 9%까지 변동이 나왔고 지속 매수. SM은요 Y젠터가 있는데 왜 SM을 사? JYP는요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상한가 나온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10만 8천 원. 그리고 지금 얼마? 11만 9,600원, 12만 원 넘겼었죠. 그리고 요거는 1%짜리니까 개별 매매. 하이브는요 20만 원부터 매수 사인 나와서 종목 검색기에서. 그러나서 지금의 위치인데 얘도 뭐예요? Y젠터가 있는데 왜 사? 그럼 어제 변동성 매매 얘 들어가고, 어제 변동성 매매 얘 기가 막히게 교육해드렸는데 개별 매매라고 그랬고, 얘만 들어갔어도 최소 5% 수익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만약에 엇박자의 흐름이었다 해도 오늘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 수익 범위가 연출된 거예요. 오늘 편입한 물량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뭐 수급이 거래가 더 둔화되고 수급이 제한적으로 더 이상 안 들어온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돼요.
거래 급감하면 이제 차익 실현합니다. 오늘 들어간 마지막 물량이 손절이 되더라도 거래가 급감을 한다. 그럼 차익 실현이지 뭔 또 미련을 갖나? 엔터지 끝내줘야 대박이야. 저평가야? 뻥치고 있어? 저평가 아닙니다. 2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 해도 저평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2차 전지처럼. 근데 들어간 거는 거래 터지고 그 거래를 메이저가 이끌어줬기 때문이고, 근데 그 거래 대금이 최상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하면 차익 실현 못 해요. 왜? 갑자기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아지나 얘가? 저평가 아니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종목 검색에 신호 나온 거는 저평가 유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변동률이 나와서 4%에서 28%씩 가고 5만 원 미만에서 77,600원까지 찍어주면은 꺾여질 때 완벽하게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만 대처하고. 오늘은 변동성 매매 없었어요. 변동성이 나와서 들어간 종목도 거래가 둔화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명신산업의 흐름이 좀 신기하죠. 근데 이런 이유들은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군들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막 거래가 터진 종목군에서 눌러놓고 잡아가는 흐름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면 고점에서 무조건 사고 싶어요? 눌리면 사면 되지. 올라오면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고 밀리면 또 차고. 전화하십시오. 일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십시오. 함께 가십시오.